자, 일단 이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인데요. 이 뭐 굳이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좀 유념해서 이 사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남성을 만나면서부터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런 신고가 다소 접수가 됐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17명 택시기사고요. 피해 금액이 1억 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택시기사라는 공통점 외에도 경기도와 인천 등에서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에 심야 시간에 한 20대 남성을 손님으로 태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사들에 따르면 이 남성이 주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택시비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반드시 이 기사들의 휴대전화를 빌려갔다는 겁니다. 자, 이 남성 손님 택시 기사들에게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택시비보다 많이 송금을. 자, 백 변호사님. 네, 일단 피해자인 70대 택시기사분의 진술에 따르면 일단 인천에서 강남까지 6만 원이라고 이제 알려줬다고 해요. 심야니까.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그럼 제가 지금 택시비가 없으니까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하고 계좌이체 제 실수했네요. 16만 원을 보냈어요. 실제로 16만 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택시기사분이 돈이 당장 없으니까 ATM기를 가서 내가 그럼 인출해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인출하려고 이제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 남성은 뒤에서 이 비밀번호를 주시하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깨 너머를 보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보내고 ATM으로 인출을 유도하고 그 뒤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20대 남성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고작 저거 하나로만 빼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뭐 통장 비밀번호를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안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시에 tab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기사님 저 목적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제 목적지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기사님 제가 내비게이션 그 주소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휴대폰을 잠깐만 주시겠어요? 합니다. 그 휴대폰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찍는 것 같이 하는데 15분이나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께서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오래 걸리냐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네네네 이러면서 이제 휴대폰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님께서 목적지까지 남성을 내려줬는데 조금 있다가 이 남성이 내린 후에 1,5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 거냐, 저거. 자, 이 사람이 뭐 머리를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행태를 했죠. 돈을 이제 뽑을 때 뒤에 가서 전화 보면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를 받던 부분하고 중간에 지금 내가 직접 내비게이션 하겠다라고 해서 이 기사님 전화기를 갖고 와요. 휴대전화를 갖고 와서 입력하는 척하면서 본인이 입력하지 않고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은행 앱을 다운받아서 입력을 합니다. 왜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 은행 무슨 은행 다운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 비밀번호 받던 거 현금 일주일에 받잖아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대포 통장에 예약 송금 기능을 통해서 얼마씩 예약 송금을 해놓습니다. 500만 원씩 이렇게 17명한테 1억 500만 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을 해버리면 걸리니까요. 나니까 예약 송금 한참 뒤에 송금이 되게끔 그 예약을 걸어놨던 거군요. 자, 그런데 이 수법이 먹힌 이유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머리로 좋은 일을 좀 했어야 되는데 밤에만 심야에만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이 타겟으로 한 기사님들은 60대, 70대 이런 이제 모바일이나 모바일 앱에 좀 능숙하지는 않으시는 이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앱을 까는 방법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기사님들 휴대폰에 앱이 깔려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면 기사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급하게 약간 뭐 한 1, 2만 원 내지는 몇천 원 송금을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안 가져왔는데 너무 급해서 그런데 휴대전화로 기사님께서 송금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돈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님께서 사실 내 손님이 옆에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다 그러는데 매몰차게 못 해줘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시잖아요. 어렵죠. 게다가 뭐 아버님
그렇죠. 헌일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송금을 하고 있으면 이 나쁜 사람이 뒷자리에서 이 송금하고 있는 걸 카메라로 뒤에서 이제 찍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밀번호 나오죠.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찍은 동영상을 집에 가서 또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법이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자, 또 다른 추가 피해자 없을까요?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이 범행이 이루어진 만큼 은행 어플을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이 통장 잔고를 그때그때 확인하지 않는다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한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사건 비슷한 일 겪으신 특히 수도권 택시기사분들은요. 통장 잔고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17명, 피해 금액이 1억여 원에 달합니다. 경찰 수사 한 달 만에 20대 남성이 붙잡혔고 지금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 일단 잡혔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제 정말 휴대폰은 네.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렇죠. 함부로 어떤 요청을 받더라도 함부로 이걸 남의 손에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네.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 입장에서 더더욱이나 이 휴대폰이라는 건 전화 기능만 생각하시는데 전화가 아니라 본인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본인은 나는 인터넷 배킹 같은 거 안 하는데 저렇게 깔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휴대폰을 넘긴다는 건 본인의 정보를 모두 넘기는 것 같기 때문에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범행 수법도 꼭 지금 60대, 70대 특히 택시기사분들은 또 유사범죄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런 일들이 생겨도 총 피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처벌이 중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피해 당한 이 각각 이 택시 기사분들에겐 그게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고 좀 더 엄벌에 처하는 그런 정책 방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절대로 그 손님이든 뭐든 휴대폰을 절대로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